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와 식탁 위에 담금쟁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말이 공기를 얼려버렸다. 이 집 영희한테 줄 거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다. 시어머니는 김치를 한 입 빼어 물고 있는 듯 가벼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쇠망치처럼 내 머릿속을 휘갈기고 갔다. 영희는 시동생이다. 결혼해서 부모님 집을 나와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아직 자취방에서 살고 있는 동생이다. 어머니, 뭐라고요?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가벼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 어때? 내가 산 집이잖아. 영희가 곧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서 애태우잖아. 너희는 벌써 직장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당연한 듯 말했다. 이 집은 나와 남편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선물로 준 집이었다. 우리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첫 아이를 낳고 3살까지 키운 공간이었다. 벽에는 아이의 손가락으로 그린 낙서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고 베란다에는 나가 직접 심은 꽃들이 여름을 맞아 활짝 피어 있었다. 이 집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간인데 시어머니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듯 가벼운 말투로 동생에게 줄 거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 결혼할 때 이 집은 우리 부부의 안식처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그런 거 언제 했어? 내가 산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그 모습은 마치 내 말이 귀찮은 잡음일 뿐인 듯 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사이를 번갈아가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엄마도 영희를 위해서 그런 거겠지? 차분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차분할 수 있겠어? 나는 식탁에 놓인 숟가락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고 시동생이 오늘 아침에는 왜 없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마 시어머니가 미리 말해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걸까? 공기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식탁 위 음식들은 갑자기 맛이 없어 보였고 햇살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입을 열고 다시 말하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사는 다음 달까지 해야 해. 영희가 결혼 준비하려고 시간이 필요하거든. 다음 달까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내가 살아온 모든 기억이 담긴 이 집을 비워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손을 떼고 식탁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부드럽게 떨리고 눈앞이 조금 흐릿해졌다. 남편이 나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나는 그 손을 털어내고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시어머니는 정말 나를 가족으로 여겼을까? 아니면 그저 남편의 아내로서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걸까? 방 안의 창문을 열어보니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또 미웠다. 하루가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나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시댁 사람들의 얼굴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후 나보다 훨씬 더 태연했고 심지어 창백한 기색조차 없었다. 그것이 나를 더욱 괴롭혔다. 방을 닫고 등을 기대어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다. 벽에 붙어있는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니 작년 생일 파티에서 웃던 모습이 아직 선명했다. 이 방에서 아이가 첫걸음을 떼고 첫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게 한 달 뒤에는 시동생 영희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가슴을 꽉 조였다. 여보. 문을 살짝 열고 남편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도 분노도 없고 오히려 다소 난처한 표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왜 왔어? 엄마도 그냥 영희가 불쌍해서 그런 거야? 영희 남편이 집이 없어서 결혼이 좀 미뤄지고 있잖아. 엄마는 그래서 급해하는 거지? 남편이 내 옆에 앉아 손을 올려 내 어깨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나는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불쌍하다고? 그럼 나는 불쌍하지 않아? 이 집은 우리가 함께 꾸려온 공간인데 시어머니는 마치 장난감을 바꿔주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눈물이 더 심하게 흘러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가 산 집이잖아. 우리가 다시 다른 집을 구하면 되는 거야? 차라리 이 기회에 좀 더 넓은 집을 살까 봐. 남편은 여전히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더욱 화가 났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거스르기 싫어서 그런 건지? 다른 집.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이 근처에 있고 내 직장도 여기서 가깝잖아. 게다가 이 집은 시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줬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집이 아닌 거야? 여보, 그래도 엄마는 부모잖아. 가족 화목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주면 안 돼? 남편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획천했다. 양보. 내가 10년 동안 시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모르겠지? 시어머니가 내 요리 맛없다고 하면 밤새 레시피를 찾아 연습했고 아이 돌보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명령에 매번 복종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공간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거야.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비쳤지만 그보다는 시어머니를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더 강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래? 시어머니의 말에 반항하지 못하고 나를 달래려 하지만 결국엔 시어머니 편에 서는 것이다. 엄마도 나를 아끼는 걸 알잖아? 이번만큼은 그만해. 나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이 집을 내놓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약속했던 거고 이 집은 우리 부부의 것이니까. 나는 일어나 창문을 더욱 크게 열었다. 바람이 불어들어와 눈물이 식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 시어머니의 결정을 거스르지 못하는 약한 모습이 보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렇게 태어날 거라 알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지도 몰랐다. 시동생 영희는 항상 시어머니의 마음에 맞춰 행동했고 나보다 훨씬 더 사랑받았다. 하지만 이 정도는 너무하다. 내가 살아갈 기반까지 빼앗기려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창밖의 나뭇잎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집을 지킬 거야?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아무리 나를 압박해도 절대 내놓지 않을 거야? 남편은 여전히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와 이야기할 마음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싸워야 하는 거였다.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결정, 남편의 무덤덤한 태도. 이 모든 게 나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다. 오후가 깊어지자 남편이 나에게 시댁에서 저녁을 먹자고 말했다. 어머니가 특별히 요리하셨대. 가서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단지 짜증만 느꼈다. 이제 시댁이라는 공간조차 보기 싫었지만 시동생 영희가 올 거라는 생각에 나는 결국 따라갔다. 어쩌면 이번이 영희와 직접 마주하는 첫 기회일지도 몰랐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접시를 나르고 있었고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영희는 갑자기 일어나며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언니, 왔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영희를 직접 바라보니 그녀의 얼굴에는 살짝 화장을 했고 새로 산 듯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에는 평범한 학생복이나 캐주얼한 옷을 입던 영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어색했다. 마치 이 집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보였다. 앉아. 밥이 식기 전에 먹어. 시어머니가 내게 자리를 잡으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 아침의 강압적인 톤은 없었지만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남편 옆에 앉았다. 식탁에서 영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엄마, 이 음식 맛있어요라며 활짝 웃고 나를 볼 때는 다시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런 표정 변화가 너무 인위적이라 거슬렸다. 언니, 영희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침에 엄마가 한 말, 정말 죄송해요. 나도 모르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시어머니가 이 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을 때 너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영희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언니와 형부의 집인데 그녀는 말을 하다 목소리를 작게 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반짝였다. 그건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감이 섞인 빛이었다. 나는 그 빛을 분명히 보았다. 영희가 입을 다무는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입꼬리는 의도치 않게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래도 애써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말 연기였다. 영희도 어쩔 수 없잖아.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잖아. 시어머니가 영희를 감싸듯 말했다. 우리 가족으로서 서로 양보하는 게 맞지? 양보. 나는 웃음을 참았다. 시어머니는 양보를 아는 분이신가요? 제가 10년 동안 시댁에서 모든 걸 양보해왔어요. 하지만 이 집은 안 된다. 이건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희는 그제야 진짜로 겁먹은 표정을 보이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엄마, 그만하세요. 언니도 속상하잖아. 그녀는 나에게 다시 죄송하다는 표정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의 눈 속에는 거짓이었다. 나는 더 이상 영희의 연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식탁에 놓인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이제 먹을 거 없어요? 나 갈 거다. 여보, 가지 마. 남편이 나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털어냈다. 영희는 나의 뒤에서 언니라고 부르짖고 있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시댁 앞길에 서서 바람을 맞았다.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지만 더 크게 느껴지는 건 경계심이었다. 영희가 그렇게 애써 거짓말을 하는 건 이 집을 정말로 원하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와 영희는 이미 이 집을 손에 넣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른다. 차가 왔다.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엄마도 그만. 나는 앞좌석에 앉았다. 영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너도 모르겠어? 그녀는 이 집을 원해.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해.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는 아무리 모르겠다고 해도 영희의 표정 변화는 명백했을 거다. 그저 시어머니를 거스르기 싫어서 보지 않는 것뿐이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을 보면 시댁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영희, 시어머니. 이번엔 절대로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영희도 적이었다. 그녀의 은밀한 미소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미소는 나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영희의 행동까지 주의해야 했다.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췄을 때
나는 문을 열고 달려 들어갔다. 남편이 뒤에서 여보, 천천히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집의 매번 하나하나가 결혼 당시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벽에 걸린 우리의 결혼 사진, 거실 선반에 놓인 시어머니가 준 결혼 선물, 그리고 베란다에 심었던 꽃들, 이 모든 게 시어머니가 이 집은 너희 부부의 안식처로 줄게라고 말했던 그날의 기억과 엮여 있었다. 나는 방으로 달려가 옷장 밑에 깔려있는 보관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식 당시의 사진 앨범, 초대장, 그리고 시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손이 떨리며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고 있었다. 지민아, 이 집을 선물로 줄게. 너와 현준이 행복하게 살아줘. 그날 저녁, 시댁에서 결혼식 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가 내게 속삭인 말이 아직도 귀에 울렸다. 그땐 시어머니의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대해주진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는 앞으로 잘 지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기호에 맞춰 살았고 아내로서, 딸로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제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어디 있지? 나는 보관함을 뒤지고 있었다. 결혼한 지 3년 뒤 시어머니가 부동산 계약서를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건 집 계약서야. 너희 이름으로 등기할게. 그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당시 너무 바빴고 시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믿었어서 계약서를 보지 않고 그냥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이름으로 등기했는지도 의문스러웠다. 보관함 맨 밑에 종이 더미가 보였다. 손으로 꺼내보니 정말로 부동산 계약서였다. 표지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판매자란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구매자란을 보자마자 나는 혼란에 빠졌다. 거기에는 남편의 이름만 적혀 있었고 내 이름은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왜? 나는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당시 너희 이름으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이름만 등기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집은 법적으로 남편의 개인 재산인데 시어머니가 왜 마음대로 시동생에게 주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남편이 시어머니와 합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계약서를 꽉 쥐고 소파에 앉았다. 결혼 당시 시어머니의 약속, 그 뒤에 주었던 계약서, 그리고 지금의 상황. 이 모든 게 연결되니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이 집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시동생이 결혼할 일이 생기면 이 집을 빼앗으려고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른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나는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이거 봐. 시어머니가 당시 우리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말했지만 너의 이름만 적혀 있어? 남편은 계약서를 보고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 그때 엄마가 내 이름으로 먼저 등기했다가 나중에 추가하려다가 깜빡했나 봐.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해. 시어머니가 이 집을 영희에게 주겠다고 말하는데 이 집이 법적으로 내 이름이잖아. 너도 그걸 모르고 그냥 시어머니 말만 듣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고 말하려다가 나의 눈을 보고 말을 멈췄다. 알았어. 내가 엄마에게 물어보면 되지? 너무 긴장하지 마. 물어봐. 그냥 물어보는 걸로 끝나는 거야? 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시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복종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시어머니의 약속을 증명해야 하고 이 집이 정말로 우리 부부의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계약서를 다시 보관함에 넣고 일어났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방 안에 비쳤다.
내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물어볼 거다. 그리고 이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할 거다.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결혼 당시의 약속이 이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시어머니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거고, 만약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모든 걸 증명해낼 것이다.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눈은 아직 붉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결연한 빛이 번뜩였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시어머니와 영희, 그리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남편을 상대로 나는 싸워야 했다. 이른 아침, 나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다.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여전히 차분히 이야기하자며 말을 걸었지만 나는 이번엔 차분할 수 없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다. 시댁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영희는 아직 없었다. 아마 늦잠을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보세요. 결혼한 지 3년 뒤에 어머니가 주신 집 계약서인데 당시 어머니는 너희 이름으로 등기할게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준 오빠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시에도 이 집은 너희 부부의 안식처로 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영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신문을 접고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래,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나. 내가 산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나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이 집은 제가 10년 동안 함께 꾸려온 공간이에요. 아이도 이 집에서 자랐고 모든 추억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영희에게 주려 하세요? 영희도 내 딸이잖아. 너희는 벌써 안정적으로 살고 있잖아. 영희는 결혼해서도 집이 없으면 힘들 거다. 가족으로서 서로 나눠주는 게 맞지 않아?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불쾌함이 묻어났다. 나눠주는 게 맞다고? 그럼 어머니는 제게 뭘 나눠주셨어요? 10년 동안 시댁에서 제가 모든 걸 양보해왔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하고 아이 돌보고 시댁 일도 다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것까지 빼앗기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많은 걸 해줬다고? 내가 너에게 집을 줬고 현준을 맞아줬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가 결혼해서도 몇 번이나 시댁에 와서 마사지나 해줬어. 아이 돌보느라 바쁘다고 하면서 내 생일에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잖아. 이 정도 태도로 아내를 해냈으면서도 아직 이 집을 붙잡고 싶어. 그녀의 말이 마치 칼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생일마다 선물도 사고 저녁도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세요? 기억 안 나. 나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중요한 건 가족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너는 그걸 모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다가왔다. 이 집은 영희에게 줄 거야. 넌 그냥 이사 준비나 해. 아니면 너와 현준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후회하지 마. 그녀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남편이 이제야 엄마, 여보, 그만해라며 사이에 끼어들었다. 엄마도 너무 심하잖아. 지민이도 속상하잖아. 이 집 문제는 좀 더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라고?
뭘 생각해보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현준아, 너도 이렇게 아내 말에 맞춰서 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면서 엄마 말도 안 듣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화를 냈다.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 그냥 뭐. 너도 지민이처럼 이 집을 내놓기 싫어. 그럼 너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구나. 시어머니는 방으로 갔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터졌다. 거실에는 나와 남편만 남았다. 나는 눈물을 훔쳤다.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아팠다. 그녀는 내가 한 모든 걸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 따른다. 남편은 나에게 다가와 여보, 미안해. 엄마도 오래된 사람이라. 오래된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람을 아프게 해도 되는 거야? 나는 남편에게 소리쳤다. 이번엔 너도 봤잖아. 시어머니는 약속도 기억하지 않고 내가 한 모든 걸 무시해. 그럼 너는 아직도 시어머니 말을 들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나 갈 거야. 이 집을 지킬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압박해도, 영희가 어떻게 속여도 절대로 내놓지 않을 거야. 남편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시댁문을 열고 나갔을 때 겨울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다. 하지만 나는 느끼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반격이 예상보다 더 심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의 의지를 더욱 굳혔다. 이제는 법적 수단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가방 속의 계약서를 꽉 쥐었다. 이 약속을 증명하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선 아무리 어려워도 싸워야 했다. 차 안은 고요했다. 남편이 운전을 하며 앞길만 쳐다보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저녁이 빨리 찾아왔고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내 마음처럼 혼란스러웠다.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무력감, 그리고 영희의 거짓 표정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한 후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곧장 갔다.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나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얼굴에 대고 속삭였다. 왜 너는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야? 남편이 내 옆에 앉았다. 여보, 엄마는 내 어머니잖아. 그분도 나이가 많으시고 영희 결혼 문제 때문에 정말 걱정하고 계셔. 우리가 조금 양보해주면 양보, 또 양보. 나는 얼굴을 들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보였지만 그보다는 시어머니를 어쩔 수 없다는 답답함이 더 강했다. 이번은 양보할 수 없어. 이 집은 우리의 거야. 아이도 이 집에서 자랐고 우리가 함께 꾸려온 추억이 가득 차 있어. 너도 그걸 모르겠어? 알아. 나도 이 집을 사랑해. 하지만 엄마를 거스르는 건 너무 어려워. 그녀는 성격이 강해서 우리가 반대하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 있어. 남편은 손을 들어 내 어깨를 쓰다듬었지만 나는 그 손을 밀어냈다. 큰일. 뭐가 큰일이야? 시어머니가 우리를 미워하든 우리가 이 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넌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할 남편이자 아빠잖아. 그런데 넌 항상 시어머니 말에 복종하려고만 해. 내 아내가 울고 내 아이가 살던 집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넌 그게 신경 안 쓰여?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도 속상해. 하지만 엄마가 나를 키워줬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나와 영희를 키웠어. 그래서 나는 엄마를 결코 거스르지 못해. 그걸 이해해줘. 이해. 나는 10년 동안 내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녀의 입맛에 맞춰 요리를 하고
시댁일도 다 처리했고 아이도 혼자 돌보면서 시어머니를 아쉬워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어. 하지만 누가 나를 이해해줬어? 너는 그걸 봤지? 나는 눈물이 다시 흘렀다. 결혼할 때 너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지금 너는 뭐 해?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해.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엄마에게 말해볼게. 이 집 문제는 좀 더 생각해달라고. 하지만 너도 엄마의 입장을 좀 생각해줘. 영희는 그녀의 막내딸이고 결혼이 좀 미뤄지고 있어. 엄마는 그래서 급해하는 거야? 급해. 그래서 내 집을 빼앗아도 되는 거야? 나는 일어났다. 너는 아직도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어? 영희가 그렇게 애처롭게 보이지만 실은 이 집을 정말로 원해. 그녀의 눈을 봤어? 거기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어. 시어머니와 영희는 이미 이 집을 손에 넣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거야. 너는 그걸 모르는 척하려고 해? 남편은 어색하게 웃는다. 자기야, 너 너무 의심 많아. 영희는 우리 동생이잖아. 그녀가 그렇게 악랄할 리가 없어. 동생. 그녀가 나를 언제 동생으로 여겼어? 결혼한 이후로 시어머니 뒤에서 나를 험담하며 내 삶을 시기해왔다. 너는 그걸 모르고 그냥 속아 있어? 나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남편에게 보여줬다. 이거 봐. 너의 이름만 적혀 있잖아. 시어머니가 당시 너희 이름으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이름만 등기했어. 아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집을 쉽게 빼앗아갈 수 있도록 계획했던 거야. 너도 이제는 눈을 떠봐. 남편은 계약서를 보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전의 혼란함보다는 혼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건 정말로 엄마가 잊어버렸다고 했어. 하지만 뭐. 너는 아직도 그녀를 믿고 싶어. 나는 계약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나는 이제 너에게 기대하지 않아. 혼자라도 이 집을 지킬 거다.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이든.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린 가족이잖아.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면 가족. 시어머니가 나를 가족으로 여겼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방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다른 방에서 잤어. 너는 혼자 생각해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지.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눈물을 훔쳤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헛된 것처럼 느껴졌다. 남편의 약함, 시어머니의 강압, 영희의 욕심. 이 모든 것이 나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아이의 침대에 누워 아이의 잠든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엄마가 이 집을 지킬게. 우리가 함께 살았던 이 공간을 절대 잃지 않을게. 문 밖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이제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이 집을 지키는 건 아이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잠은 거의 못 잤다. 남편이 문 앞에 서 있던 발소리, 아이의 잠꾸러기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가 등기부를 변경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잠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가방에 주민등록증, 결혼증명서, 그리고 어제 본 계약서를 모두 넣었다. 오늘은 반드시 집안 등기부를 확인해야 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믿고 있지만 나는 그녀의 행동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아마 시어머니는 이미 속도를 내고 등기 변경 절차를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꼬리에 붙었다. 여보, 너 어디 가? 남편이 문을 열고 물었다. 그는 눈을 감고
아직 잠이 덜 깬 모습이었다. 부동산 등기소에 갈 거야. 이 집이 정말로 누구 이름인지 확인해 봐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갑자기 잠이 깼다. 뭐? 등기소. 그럴 필요 없잖아. 엄마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야? 물어봐. 그녀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거잖아. 혹은 내 마음대로라고 말할 거야? 이제 시어머니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나는 신발을 신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넌 아이 돌보고. 나 혼자 갈 거야. 남편이 나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나는 그 손을 피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넌 계속 시어머니 편에 서 있어도 돼. 하지만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차를 몰고 부동산 등기소로 향했다. 도로는 아직 차량이 적었지만 내 마음은 들끓고 있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등기 변경 절차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건 필수였다. 모른 채 방치하다간 정말 이 집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소는 아직 문을 열기 직전이었다. 나는 현관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손바닥에 땀이 차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집을 잃으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꽉 막혔다. 문 열렸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나는 일어났다. 등기소 안은 차갑고 깨끗했다. 카운터에 줄을 섰고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주민등록증과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 아파트의 등기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요. 소유자와 등기 변경 이력까지. 직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컴퓨터를 바라보았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이 지났다.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 직원이 프린터에서 종이를 뽑아내게 건넸다. 이것이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는 현준 씨로 되어 있고 최근 등기 변경 신청이 들어왔네요. 작년 12월에 소유권 이전 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등기부등본을 바라보았다. 작년 12월. 그것은 시어머니가 이 집을 영희에게 주겠다고 말하기 훨씬 전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을 빼앗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었다. 신청인은 누구예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계속해서 물었다. 신청인은 시어머니 분이시고 동의서에는 현준 씨의 서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말했다. 남편의 서명.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남편은 어제까지 엄마가 잊어버렸다고 말했지만 그는 작년 12월에 이미 소유권 이전 동의서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럼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숨겼다는 뜻이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가방에 넣고 등기소를 나왔다. 차 안에 앉아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이 집을 영희에게 주기 위한 계획에 참여했고 나를 속여왔던 것이다. 이제는 분노보다는 패닉이 느껴졌다. 가장 믿을 수 있었던 남편까지 나를 배신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였다. 아이와 함께 이 집을 지켜야 하지만 적은 시어머니, 영희, 그리고 배신한 남편까지였다. 하지만 잠시 후 패닉은 결연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렇게 나를 대한다면 나도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됐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긴급한 일이 생겼어. 내 집에 대해 도와줘. 친구는 경악하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시어머니, 남편의 행동을 간략히 설명했다. 정말 너무하네. 그럼 너는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 소유권 이전 동의서의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시어머니의 속임수에 대해 증거를 모아야 해.
친구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도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줄게.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해. 친구의 말이 힘이 됐다. 나는 깊게 숨을 쉬고 차를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남편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다. 그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왜 나를 속여왔는지.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췄을 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표정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남편이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지만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 이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말해야 했다. 남편의 배신이 가장 아팠지만 그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어려워도 싸워야 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다. 나는 가방을 거실 의자에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는 어린 나이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방에서 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왜 거짓말을 했어?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작년 12월 시어머니와 함께 이 집의 소유권 이전 동의서에 서명했잖아. 넌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왜? 남편은 눈을 떼지 못하고 발밑만 바라보았다. 여보, 그게 뭐야? 시어머니가 강요해서? 아니면 너도 이 집을 영희에게 주고 싶었어? 나는 점점 더 압박했다. 어제까지 전마가 잊어버렸다고 말했잖아. 그건 모두 거짓말이었어. 너는 나를 속여왔어. 우리 아이를 속여왔어. 아니, 그렇지 않아. 남편은 갑자기 일어났다. 어머니가 작년부터 영희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매일 울고 불고 하셨어. 그녀는 이 집을 영희에게 주지 않으면 나도 살 수 없다고 말했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를 잃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나를 잃어도 괜찮았어? 우리 가정을 잃어도 괜찮았어? 나는 눈물이 났다. 너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했잖아. 하지만 넌 시어머니의 결정을 따라가며 나를 가장 아픈 상처로 만들었어.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보였지만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엄마는 그만해. 나는 남편의 말을 가로챘다. 이제 그의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배신감이 나를 뒤덮었다.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나를 가장 크게 배신한 것이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울렸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왔을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시동생 영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전의 부끄러운 표정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언니, 왔어요. 영희는 발을 들여놓고 거실로 직접 들어왔다. 남편을 보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나에게는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거슬렸다. 왜 왔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냥 언니에게 이사 준비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러 왔어요.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엄마가 다음 달까지 이사하라고 말했잖아요. 언니도 편히 이사 준비하셔야겠죠? 이 집은 이제 제 거니까? 내 거. 영희, 이 집은 내가 10년 동안 살았고 아이도 이 집에서 자랐어.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현준 오빠의 이름이야. 그리고 나는 이 집을 절대로 내놓지 않을 거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영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 그럼 안 돼요. 엄마가 이미 이 집을 제게 주기로 했어요.
현준 오빠도 동의했잖아. 언니가 그렇게 비참하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 결혼도 미뤄지고 내 결혼이 미뤄지는 건 내 탓이야? 너는 다른 집을 구하면 되는 거야? 왜 내 집을 빼앗아 가려 해?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왜냐하면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영희는 당당하게 말했다. 이 집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해요. 제 남자친구도 이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언니는 그냥 양보해주세요. 다른 집을 구하면 되잖아. 현준 오빠도 돈을 좀 모았잖아. 조금 더 노력하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양보. 너는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잖아.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어. 너는 그걸 모르고 그냥 욕심만 부리는 거야? 욕심. 그건 아니에요. 엄마가 주는 거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가족 관계가 나빠질 뿐이에요. 영희는 일어났다. 언니, 다음 주까지 이사 준비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직접 와서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언니가 더 욕심쟁이로 보이겠죠? 그녀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나는 알고 있었다. 시끄럽게 떠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나쁜 아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나는 그런 걸 두렵지 않았다. 영희, 너는 이 집을 절대로 얻을 수 없어. 나는 영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법적 수단도 쓸 거야. 시어머니와 현준 오빠가 속임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한 건 불법이야. 너도 그걸 알고 있지? 영희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그녀는 당연히 이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뒷받침해주니 자신감이 넘쳤던 것이다. 언니, 그럼 너는 현준 오빠와 이혼까지 할 거야? 가족을 떼어놓고 깨끗이 싸우고 싶어. 이혼은 모르겠지만 이 집을 지키는 건 확실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이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 이 집을 지켜야 해. 너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압박해도 절대 내놓지 않을 거야. 영희는 눈을 찌푸렸다. 그럼 후회하지 마세요.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에게 말해줄게요. 언니가 아무리 비합리적으로 행동해도 이 집은 제 거라고.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무감각했다. 영희의 직접적인 도전이 예상보다 더 빨리 왔지만 그것은 나의 의지를 더욱 굳혔다.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 서 있었다. 여보, 정말로 법적 수단까지 쓸 거야? 그래.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내가 나를 배신했지만 이 집은 아이의 안식처이자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공간이야. 넌 계속 시어머니 편에 서도 돼. 하지만 나는 싸울 거야. 나는 방으로 향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자 눈물이 다시 흘렀다. 엄마가 이 집을 지킬게, 아가. 나는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살았던 이 공간을 절대 잃지 않을게. 아이는 내 얼굴을 만지며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아니, 기쁘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결연한 각오가 있었다. 시어머니, 영희, 그리고 배신한 남편. 이 모든 적들에 맞서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제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아이를 안고 방에 앉아 있자 남편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표정은 예전의 혼란과 무력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진지한 느낌이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직 그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신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그의 태도 변화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영희가 간 후 나도 많이 생각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뭐라고? 나는 엄마를 너무 아끼고 잃어버리기 싫어서 어리석은 짓을 했다. 영희의 욕심을 부추기고 너와 아이를 배신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 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남편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 영희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 집을 자신의 거라고 말할 때 나는 정말로 수치스러웠다. 내가 10년 동안 이 집을 꾸려오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내가 뭘 한 건지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다. 그의 말은 진지해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버리지 못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뭐해? 이미 서명도 했고 시어머니와 계획도 세웠잖아. 그래서 더 죄송하다. 남편이 내 앞에 앉았다. 오늘 내가 등기소에서 와서 한 말을 듣고 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 영희가 너에게 한 말 그대로 전해줬지? 엄마는 그녀가 비합리적이야라고 했지만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덤마, 지민이 맞아. 이 집은 그들 부부의 거야라고 말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가 정말 시어머니께 그렇게 말했을까?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엄마는 정말 화가 나셨어. 너도 지민 말에 속았구나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남편은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이가 이 집에서 자랐고 집에 모든 추억이 있잖아. 나는 아이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이 집을 지켜야 해. 이제는 엄마를 아끼는 것보다 너와 아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 그의 눈에는 진정한 죄책감과 결연함이 보였다. 나는 가슴이 복잡해졌다. 배신감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가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작은 흔들림을 일으켰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너와 함께 이 집을 지킬 거다. 남편은 단정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 엄마와 영희를 불러올 거다. 직접 이야기해 보려고. 이 집은 우리 부부의 것이고 영희에게 주는 건 불법이라는 걸 명확히 말할 거다. 만약 엄마가 계속 강압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법적 절차를 거치는 걸 동의한다. 내가 찾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자. 정말. 그래. 이번엔 진심이야. 남편은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실망시켰고 배신했다. 이제 그 잘못을 고치고 싶다. 너와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바로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다. 남편은 딱딱한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함성이 들려왔다. 현준아, 너 미쳤어. 지민이 말에 속아서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너는 나보다 아내를 더 아끼냐? 영희는 내 동생인데 그녀의 결혼을 막고 싶어. 남편은 깊게 숨을 쉬었다. 엄마, 지민이가 맞아. 이 집은 그들 부부의 거야. 영희 결혼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이 집을 빼앗아가는 건 불법이고 지민이와 아이를 상처 입히는 거다. 불법. 내가 산 집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만약 이렇게 할 거면 너도 내 아들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아끼지만 잘못된 건 잘못이에요. 남편의 목소리도 단호했다. 내일 저녁 시댁에서 모여 이야기해요. 지민이도 갈 거고 영희도 와야 해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해요. 해결. 내가 정한 거에 뭐 해결이 필요해. 너. 남편이 전화를 끊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태도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그가 진심으로 고쳤다는 걸 느꼈다. 그의 눈에는 예전에 없던 결연함이 있고 죄책감이 가득 차 있었다. 왜 이제야? 나는 궁금했다. 영희가 너에게 한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가 이 집은 제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 나는 정말로 수치스러웠다. 내가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모든 걸 해내는 동안 나는 그냥 엄마의 말에 따라갔어.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아이가 안식처를 잃을 뻔했다. 이제 그런 건 다시는 안 할 거야.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다시 났다. 이번엔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믿지 못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함께 해도 된다. 남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래. 하지만 만약 다시 속이거나 시어머니 편에 선다면 이번엔 정말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 이번엔 절대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남편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법적 절차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내가 모은 증거, 계약서, 등기부 등본, 영희와의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도 녹음했다. 내일 저녁 시댁에서 만나자고 했어. 남편이 내게 말했다. 엄마와 영희에게 법적인 문제와 우리의 결정을 직접 말할 거다. 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 싸울 것이다. 시어머니와 영희에 맞서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최종적인 싸움이 다가왔다. 잠들기 전에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만약 시어머니가 너를 포기한다고 해도 남편은 나를 안고 속삭였다. 너와 아이, 그리고 이 집이 내 가족이야. 그걸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안심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시어머니와 영희의 반항도 예상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됐다. 내일 저녁 시댁에서 벌어질 최종 결단. 나는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다. 시댁 거실은 어제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도 맛없어 보였고 시어머니와 영희의 얼굴에는 예상대로 불쾌한 표정이 있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이쪽에 앉았고 가방 속에 증거 서류와 변호사 친구가 준 법적 안내서를 꼭 쥐고 있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겉으로는 태연한 척 노력했다. 왜 이렇게 큰 일로 만드는 거야? 그냥 이사하면 되는 거 아닌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차갑고 남편을 향한 분노도 섞여 있었다. 어머니, 이건 큰 일이 맞아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집은 지민이와 나, 그리고 아이의 공간이에요. 영희에게 주는 건 불법이고 지민이와 아이를 상처 입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려고 왔어요. 불법. 내가 산 집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현준아, 너도 지민이 말에 속아서 이러냐?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너는 이렇게 나를 대하냐? 엄마, 아무리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이에요. 남편은 등기부등본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작년 12월에 엄마가 소유권 이전을 신청했지만 이 집은 법적으로 아직 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민이와 결혼할 때 엄마가 이 집은 너희 부부의 안식처로 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영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엄마, 언니와 현준 오빠가 너무해요. 이 집을 제게 주기로 했잖아.
제 결혼도 미뤄지고. 영희, 너도 그만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 집을 원하는 건 너의 욕심이지 필요가 아니야. 너는 다른 집을 구할 수 있고 남자친구와 함께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공간을 빼앗아 가려 해? 울심. 그건 아니에요. 영희는 얼굴을 훔치며 소리쳤다. 엄마가 자발적으로 주려고 한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비참하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 그래도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다. 남편이 영희의 말을 가로챘다. 오늘 변호사님께 상담했어요. 엄마가 지민이에게 한 약속과 이 집을 우리 부부가 함께 관리해온 증거로 인해 소유권 이전은 절대 승인되지 않아요. 심지어 엄마와 내가 속임수로 동의서에 서명한 건 지민이가 이의를 제기하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녀는 등기부등본을 바라보고 다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네, 엄마. 남편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 것보다 지민이와 아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10년 동안 지민이가 이 집을 꾸려오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저는 너무나 부족한 남편이었어요. 이번엔 그녀를 지켜주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영희가 결혼해서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막내딸이고 늘 내 마음에 맞춰 살았어. 지민이보다는 덜 독립적이고 혼자 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그래도 남의 것을 빼앗아주는 건 아니에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영희는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스스로 견뎌내야 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집을 강제로 주는 건 오히려 그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영희는 울음을 그쳤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연함과 욕심이 사라지고 좌절감이 남아 있었다. 그럼 제 결혼은 어떡해요? 집이 없으면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반대할 거예요. 나와 지민이가 도와줄 거다. 남편이 말했다. 여유 있는 돈은 없지만 영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집을 구하면 필요한 만큼 지원해 줄게요. 하지만 이 집은 안 된다. 이건 지민이와 아이의 안식처이자 우리 가족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니까.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식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고개를 저었다. 알겠어. 그럼 이 집은 너희들에게 두고. 영희는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줄게.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에 눌러왔던 무게가 갑자기 사라졌다. 눈물이 자연스럽게 흘렀지만 이번엔 해방감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다. 10년간의 노력과 이번 갈등에서 겪은 아픔이 모두 보상받은 것 같았다. 영희는 입을 다물고 울음을 참았다. 그녀는 아마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하지만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법적 문제와 남편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지민아,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번 일로 너를 많이 힘들게 했어? 정말 미안하다. 나는 영희를 너무 아끼고 생각이 짧았어. 내가 10년 동안 이 집을 잘 관리하고 아이도 잘 키워줬다는 걸 알지만 그걸 잊고 영희의 욕심을 부추겼어. 어머니, 지금이라도 후회하시는 걸로 충분해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가족이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하지만 양보는 편향되지 않아야 해요. 앞으로는 영희도 스스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의 갈등은 해결되었다. 시어머니는 소유권 이전 신청을 취소하기로 했고 영희는 남편과의 약속에 따라 스스로 집을 구하기로 했다. 나와 남편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편안한 분위기였다. 남편이 나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너와 아이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어. 알았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 배신당한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가 진심으로 고쳤다는 걸 믿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거야? 혼자서는 안 돼? 그래. 남편은 활짝 웃었다. 그의 웃음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고 달려왔다. 엄마, 아빠. 아이는 나와 남편을 함께 안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베란다로 갔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베란다에 심은 꽃들이 겨울에도 살아있었다. 이 집은 여전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었고 이제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안식처였다. 남편이 나의 뒤에 서서 팔을 감쌌다. 여보, 앞으로는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아이를 키우고 우리만의 추억을 더 많이 만들자. 그래. 나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속삭였다. 이 집을 지켰어. 우리 가정을 지켰어. 이번 갈등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의 의미,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그리고 사랑은 서로의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강압, 영희의 욕심, 남편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야기 끝.